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아마추어를 합법화할지에 대해 연방이 개입하지 않는 규정을 고쳐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에 이어 6월엔 월드컵도 있죠. 영국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이 강한 중거리 슛으로 새해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에게 희소식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0대1로 끌려가던 토트넘이 후반 39분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손흥민이 27m 거리에서 날린 슛이 골망을 흔듭니다. 손흥민은 벼락 같은 중거리 슛으로 새해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2015년 토트넘 입단 이후 손흥민이 가장 멀리서 넣은 골입니다. 손흥민의 동점골에 힘입어 토트넘은 웨스트햄의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차범근의 한 시즌 유럽리그 최다골을 갈아치웠고 박지성이 보유했던 한국 선수의 잉글랜드 통산 최다골까지 넘어섰습니다. 유럽에서 오늘 귀국한 신태용 감독의 월드컵 구상에 손흥민이 빠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토트넘에서는 포체티노 감독을 직접 만나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떤 활용들을 할 것인지 그런 얘기도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월드컵 16강을 넘어서겠다는 대표팀의 꿈이 손흥민의 발끝에 달렸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 입니다. 예,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을 올렸던 그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8글자가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데요. 예. 지난해 말에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본회의를 열어서 전환법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문자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이렇게 초성만으로 답을 한 게 이 배경이 됩니다. 예, 저렇게 2개의 문자를 보냈는데 저 중에 앞에 거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비난을 받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이라고 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네,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네, 저속하게 이르는 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 네 글자가 사실은 두 번째 글자가 더 어려워서 굉장히 예. 많은 네티즌들이 이 게임처럼 정답 찾기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문자의 맥락상 일단 추정을 한 걸 보시면요. 수고 불참. 그러니까 예. 문자를 보내느라 수고했다. 근데 예. 난 본회의 안 아. 간다. 불참. 이렇게 예. 답변을 했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시건방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앞에서 어디서 시건방춤을 추고 있냐 이런 답변이다라는 예.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시골 배추 저거는 사실 맥락이 없는데 시골 배추, 사골 배추, 사골 부추 아무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것 하나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뭐 맥락상 앞에 거 보냈던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맥락상 이제 뒤에 거 저 시골 배추 뭐 이런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본인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해가지고요. 오늘 김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 입장문을 김 의원이 냈는데요. 보시면은 당시에 문자가 폭발하니까 사람이 아닌 기계 발신이 아닌가 해서 초성 문자로 한번 보내봤다 자기가.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보냈는데 예. 이제 순간 불찰로 한번 적절하지 못한 게 같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그냥 눌러봤는데 네. 저런 기계가 아니냐 해서. 예, 저런 부분이 이제 저렇게 찍혔다고 했는데 아까 봤던 그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이요. 그것도 네네.
그냥 누르다 보니까 눌러졌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네, 그게 이제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비하인드 팀이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 일반적인 키보드 설정 2개로 눌러봤는데요. 이게 실수로 눌러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 특히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버튼만 3번을 연속적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특수키 누르고 눌러야 만들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예. 네, 조합입니다. 게다가 그 김 의원이요, 지난달에 선풀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아름다운 말 선풀상까지 이렇게 수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받은 분이 미음, 네. 치읓, 시옷, 쌍기역을 보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네, 반응이 나왔겠군요. 자, 그런데 이런 초성을 이용한 패러디도 많이 나왔다고 하죠. 네, 오늘 좀 가장 탁월한 것은 정의당의 논평이었습니다. 예. 정의당 오늘 이런 제목으로 김 의원을 비판하면서요. 아하. 김 의원에게 지읒, 기역, 이응, 티읒을 촉구했습니다. 지읒 아까 보니까 네. 자유한국당 얘기한 것 같았고요. 지금 네. 이제 의원 이름 얘기한 거고. 지읒, 기역, 예, 이응, 티읒. 제가 지금 두뇌를 굉장히 빨리 가동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조금 뭡니까?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예. 정답은요, 정계 은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숨은 활동비 찾기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국정원으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 원 중에 약 21억 원가량은 이렇게 다 출처를 밝혀냈습니다. 예. 검찰은 사실 이 특수활동비가 현금이다 보니까 이 정도 용처를 밝혀낸 것도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원래 이제 그 현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용처를 잘 밝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금만 쓰기도 하고 그런 건데 어떤 방식으로 밝혀낸 겁니까? 네, 일단은 검찰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영선 전 행정관의 공이 좀 컸습니다. 예. 이 전 행정관은 매달 그 1,000만 원씩을 이재만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아서 이 중에 일부를 계좌에 넣어서 차명폰 요금이나 삼성동의 그 사저 관리 비용으로 뺐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 행정관이 현금을 굳이 기록에 남게 계좌에 넣어서 다시 찾아 쓴 거는 그 돈을 본인이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 이런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 전 행정관은 문자로 열심히 이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의 그 행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예. 검찰은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이 아줌마들이 들락날락했는지를 찾아서 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곱해서 이 금액을 유추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행정관 입장에서는 의전을 확실히 했던 게 오히려 증거가 발목을 잡는 증거가 된 것 같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문고리 3인방에 들어간 거는 액수가 좀 큽니다. 이건 어떻게 밝혀냈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문고리 3인방에게 들어간 돈은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포스트잇이 사진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트잇이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런데 의상실 또 비용도 검찰이 어제 밝혔는데 그 비용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증거가 됐다고 합니다. 예. 고영태 씨도 예전에 국회에 나와서 이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서류 가방까지 하면은 뭐 한 3, 40개.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런 개인 상황이었죠? 네네. 예,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보도해 네, 드리기도 그렇습니다. 했었고 또 그 장면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이 과정에서 인력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요. 500여 개의 계좌를 일일이 다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본 방송은 2017년 8월 26일 가족의 미안하다 문자 남기고 옥상에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피해 여중생의 친구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공범 역할을 했다는 피해자 유족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7년 9월 28일 가해자와 공모한 사실 없이 강요에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이유로 피해 여중생의 친구를 불기소했습니다. 또 피해 여중생의 친구가 피해 학생을 협박한 혐의는 입건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겁니다. 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을 제외하곤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전망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나면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셜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JTBC 아나운서들과 함께하는데 곧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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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재밌다. 이거 어디다 놔요, 이거? 테이블 위에 테이블 위에. 마이크 착용할 동안 좀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페이스북 구독자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우리 팔로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아나운서 장성규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소셜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JTBC 아나운서 조수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제가 보도국에 놀러 와가지고 떨립니다. 잘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말 실수 안 하도록 말을 최대한 아끼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아주 행복하게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부도국을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선언하고 떠난 장성규 아나운서가 또 이렇게 부도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미 나갈 준비 다시 돼 있어요.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앉으세요, 일단. 앉으십시오. 어디 앉을까요? 여기가? 가운데. 여기 오신 분들이. 가운데 제가 낮은데 앉을게요. 그러세요? 네, 네. 하고 여기 그쪽에다. 이지은 앵커가 준비를. 지은 선배는 항상 뉴스가 끝나도 이렇게 일을 계속 하시네요. 어, 컨셉이세요? 시청자가 하는 모니터링하고. 오해예요, 오해. 네. 일한 거 아니에요. 잘했나. 잠깐만요. 이게 더 재밌지 않아요? 그치? 제가 푹 꺼진 게 재밌지 않아요? 별로예요? 이진 앵커 오기 전까지 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뭐 어떤 순서일까 많이들 궁금해 또 하실 텐데 장성규 아나운서는 뉴스를 안 하겠다고 이제 떠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뉴스에 많은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전에는 또 저희 뉴스룸 또 진행도 했었고요. 조수혜 아나운서 또 역시 이제 저희 뉴스룸에서 1분 뉴스 또 네. 지금 맡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하고 있는 저희 아나운서 특집으로 해가지고 물론 또 강지영 아나운서도 있고 송민교 아나운서도 있고 그쵸. 있지만 오늘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네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오시기로 하고 해서 이렇게 좀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조수희 아나운서가 소셜 라이브도 1분만 하고 가겠다 그랬어요. 1분 뉴스 컨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분 이상 하기는 힘들다. 네네. 예. 저 이제 3초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아나운서들 네네. 중에서도 둘이서 같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네. 선배들은 조금 네. 시간이 안 되신다고. 아 그래서 하셨나요? 그런 거예요? 설마요. 아니 제가 워낙 아끼는 후배고 막내죠. 그리고 이 친구와 이렇게 방송에서 대화를 하면은 뭔가 에너지를 제가 받게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케미를 이 보도국 우리 소셜 라이브를 아껴주시는 분들께 한번 또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어떤 새 선물 네, 저희들의 케미 드릴 테니까 많이 저보다도 우리 조수혜 아나운서 많이 아껴주시고 네. 우리 그래도. 조수혜 아나운서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죠? 안나경 자리는 내 거다. 일본 뉴스 잘해서 하여튼 꼭 이루시길 바라고. 파이팅! 네, 집에도 뭐. 안나경 전화 연결하면 이따가 화상 연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본인 책상에도 네. 파도 안나경 딱 이렇게. 티읕 디귿 이응 니응 초성으로. 초성으로. 네네. 아주 트렌디해요. 네. 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아 저희가 또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오늘 어쩌면은 사실 또 장성규 아나운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조수혜 아나운서도 그렇고 뉴스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진행하면은 취재를 했던 기자가 본인이 취재했던 내용 같은 거 바탕으로 또 한 걸음 더 들어간 이야기 전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아마 또
오늘은 좀 아나운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또 뉴스룸과 어떤 인연을 맺고 일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왜 취재 뒷이야기 안 들려줘 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장 풀고 또 새해 첫날 네. 첫 소셜 라이브 프라이드 오, 정말요? 새해를 아, 맞아. 영광입니다. 둘이 계속 안 나오겠다고 세 주를 미루는 바람에 첫 순서가 사실 제가 회사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또 따르고 있는 선배세요, 우리 필규 선배가. 그래서 정말입니까? 거짓말하면 이건 진짜로. 그래서 제가 소셜 라이브에 초대해 주셨을 때 혹시나 필규 선배나 우리 지은 선배한테 누가 될까봐 사실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사실 나와서 뭔가 우리 정말 궁금해하시는 취재 뒷이야기 뭐 들려드릴 게 뭐 아예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고민하는 기간 3주. 하여튼 이렇게 찾아뵀는데 너무 제가 우리 보도국에서 이렇게 가벼운 모습으로 또 일관하면 또 많은 분들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진지충 모드로 오늘 진지하게 갈게요. 저 오늘 말 최대한 아끼고 말을 아낀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아끼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진짜. 이미 장상기 아나운서 얘기하면서 1분 지났는데. 네. 수혜가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네. 수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1분 뉴스 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매일매일 제가 하죠? 이제 네. 1분 뉴스를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있어요. 네. 1분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저 부족까지 가가지고 네. 했잖아요. 그때. 응원 메시지 남겨주고. 전 TV로도 봤어요. 진짜요? 선배께서는? 저는 맨날 그 녹화해서 항상 운전하면서도 항상 틀어놓고 1분 뉴스만. 항상 10번씩 반복해서 봐요. 뉴스는 1분만 보면 충분하다. 그럼요. 아주 덕분에 제가 시사 상식이 풍부해지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좀 제가 궁금한 게 네네네. 있어요. 1분 뉴스라고 하는데 네. 보니까 1분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분 뉴스라는 게 사실 이제 원래는 정각에 맞춰서 1분만 딱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편성팀에서 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분 뉴스를 언제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맞아요. 예,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조수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원래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걸로 좀 유명한 친구예요. 그만 갈 아니, 요즘에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아까 우리 필규 선배 우리 오후 3시에 미팅하기로 했는데 예. 막내가 제일 늦었잖아요. 요즘에 초심을 너무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핫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시간 약속 항상 지켰었는데 요즘에는 꼭 제가 10분, 20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밖에서 혹시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진짜 공식적으로 수많은 분들 앞에서 정말 혼내주고 싶어가지고 장성민 아나운서가 혼날 것 같은데 유저분들한테.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농담이에요. 제가 정말 아끼는 우리 조수희 아나운서. 그래서 저는 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분 뉴스를 하는 시간. 언제입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번 있죠, 두둥. 하루에. 네, 2번인데요. 정치부 회의 끝나고 바로 합니다. 한 번. 첫 번째. 그러면 한 뭐, 6시 20분에서 30분 사이? 그쵸. 6시 한 25분경인데요. 예. 거의 20분에서 25분 사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시 50분에서 11시 사이. 이렇게 두 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레인지가 사실은 좀 커서 일부러 찾아보시려는 분에게는 좀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시사에 많이 도움이 되고 하루 1분이면 충분하다고 장성기 그럼요.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꼭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어떤 내용에 지금 전 소통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이 댓글을 보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네, 좀-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거든요. 이걸 소리를 좀 줄이고. 찾아보는 소셜 동안. 라이브도 볼 수 있죠, 라이브로. 유튜브 우리 저 유튜브로. 페이스북 페이스북 소셜 라이브 페이지 통해서 그다음에 유튜브 통해서 또 그리고 저희 뉴스룸 JTBC 뉴스 앱을 통해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5천 명의 5,000 분? 분들이 시청하고 계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언제부터 자중하는 거? 너무 신났어요. 제가 뉴스룸 이 스튜디오에 정말 오랜만에 왔거든요. 최근에 한 3달 전에 한번 꽁트 찍으러 왔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소셜 라이브에 함께하게 돼가지고 너무 업돼 있습니다 사실. 네. 정말로 근데 그렇죠. 뉴스룸 요 스튜디오는 저희가 이제 상암 사옥으로 옮기고 나서는 아마 그때 이제 처음 왔을 거고요. 장성기 아나운서가. 하지만 저희가 이제 순화동, 서소문 순화동 사옥에 있을 때는 뉴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심지어
주말 뉴스룸 그때 뉴스룸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죠. 근데. 그렇죠. 주말 메인 뉴스 예. 앵커였었죠. 그러니까 뭐 회사 입사 연도로 따지면 우리 필규 선배가 선배지만 뉴스로 따지면 이제 한참 이제 애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많이 네. 사실 오늘 배우고 싶어서 좀 제가 보셨어요. 5년 전에 했으니까 이제 뭐 근데 잘하고 있어요. 그럼 네. 여기서 뉴스 한번 보여주시는 근데 거예요? 뉴스 말고. 한번 즉석에서 합시다. 아니 아, 근데 여기 댓글을 제가 보니까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장성규, 저 사람이 아나운서였구나. 오늘 처음 알았다. 그래요. 아이고 진짜 저희 미리 받았던 댓글에 듣고 있었어요. 장성규가 아나운서였다니 소름 이런 거 있었습니다. 아, 혼우순결 나왔네요. 그래요. 자, 이은희님, 안녕, 반가. 유승호님, 반가워요. 안영주님, 네, 사랑하고요. 오남현님, 반갑습니다. 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아, 우리 슬기,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최현식님, 찾아뵙고 인사하라고 5,000분을요. 네네네. 천천히 한번, 네, 시간 만들어 볼게요. 김영권님, 반갑습니다. 아, 개그맨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아, 장하나 웃음소리, 예능에 욕심 있는 듯. 아, 근데 좋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좋다. 장성규 아나운서 네네. 정말 손석희 아나운서가 손석희가 버렸냐. 아. 그러게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 좀 근데 해주시죠. 진짜 버린 아,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서 있어요. 사실 또 개인적으로 의혹을 품었던 게 저희가 이제 리포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목요일에 이제 샌드위치 미팅을 점심시간에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더 부가가치 있는 퀄리티가 높은 리포트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리인데 지난번 모임에 장성규 아나운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장성규 아나운서가 아직 뉴스에 대한 미련, 욕심 버리지 않았구나. 네. 음. 그런 생각을 뉴스 했는데. 할 생각 있어요? 저는 뭐 하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새 소망 중에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올 한 해 정말 손석희 사장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 네, 그게 제 소망 중에 계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여튼 뭐 제가 그냥 예능에서 예. 날 지우셨어라고 얘기는 했지만 항상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릇이 세상에서 거의 제일 크신 분이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너무 방송에서 우리 사장님을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규 아나운서가 뉴스를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어땠을까? 그 당시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뉴스였다는 거 잠깐 좀 더 보여드리려고 그때 장성규 안착해서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었네요. 맞아요. JTBC 맞아요. 뉴스 토요일 옆에 계시는 분은 처음 그 주말 뉴스를 진행하셨던 안착희 앵커시고 말춤 췄잖아요. 이게 주말 메인 뉴스였습니다. 아니, 예능 프로 아닙니다. 네,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앉으시죠. 이번 소식 전해주셔야죠. 이 음악이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말랐네요.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번에는 미국 3대 방송사인 MBC와 ABC의 간판 프로그램이 싸이를 집중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또 궁금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자, 근데 진짜. 오프닝, 이런 오프닝은 아마 네. 뉴스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에도 그렇고 해외도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잘 추는데요. 예, 이건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가라앉히고 앉으시죠. 이거는 뭐 일단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의 아이디어였고, 저 또한 뭐 원했고. 근데 저 당시에 우리 JTBC 5년 전이었는데요. 저렇게 해도 이슈가 안 됐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이슈가 지금 될 했었으면, 아니, 그죠? 저게 근데 진짜 메인 뉴스 때 한 거예요? 근데 왜 뉴스에서 했는데 내가 아무리 검색해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가지고 영상 찾고 싶었는데, 이거 이제. 가져가세요. 네. 제가 언제 기회가 닿는다면 뉴스룸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진짜로. 누가 되지 않기로 했잖아요. 아니, 많은 분들께서 뉴스도 재밌어야 한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네. 그래요. 아, 장하나. 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아무튼 굉장히 힘들 때 장성규 네.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을 고생했죠. 했었어요. 예. 제가 안 계속 보는 초에, 삽니다. 안 보는 안 보는 삽니다. 자, 근데 이 시청률이 또 지금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시청자분들이 또 그리고 이제 저희 JTBC에서 만드는 뉴스에 대해서 또 아껴주시고 믿어주시고 해서 일부 뉴스도 시청률이 맞아요. 꽤 잘 나왔다고. 맞아요. 어제 예. 처음으로 이제 3%를 달성했는데. 축하합니다. 네. 3%. 일부 뉴스. 그쵸. 예. 1분 동안 이제 시청률을 집계를 하죠. 근데 이제 1분 뉴스가 3%를 달성해서 뭐 많이들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석희 사장도 뭐 손석희 사장에게도 이야기했습니까? 그쵸. 근데 손 선배께서는 이제 그때
사장께서 1분 뉴스를 하셨을 때는 MBC에서? 그렇죠. 예. 직접 1분 뉴스 하셨을 때 시청률이 30% 나왔다. 30%. 공이 하나 더 있네요. 네. 분발하라고 하시고 네. 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예. 일주일에 이제 10분 뉴스 하는데 네. 봉급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니? 그러네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1분하고 얼마 받으시죠? 1분 뉴스 출연료가 10,000원이죠. 그러니까 분급이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네요. 1분에 10,000원. 거의 메시랑 비슷한 거예요. 호날두 메시랑 그냥 분급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안해가지고 1분 네. 30초 하는 건거든요. 그러니까. 수혜 되게 잘하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1분 뉴스는 근데 왜 1분 뉴스예요? 그러니까 1분 동안 압축적으로 뉴스를 전해드리는 거고 일단 뉴스가 없는 시간대에 속보성으로 들어오는 소식들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손 사장께서 제안을 해주셨죠. 역시. 오며 가며 이제 분장실에서 보는데 뜨는 시간이 꽤 길거든요. 맞아요.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서 맞아요. 후배가 좀 힘들어 보여서 이제 고충이 좀 있죠. 고충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들 퇴근하시는 시간에 좀 외롭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외로워가지고 항상 자리에 가보면 소주병이랑. 네, 너무 힘드니까. 아유. 아, 죄송합니다.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네. 모토가 오늘만 살자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뭐 그런 친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웃자고. 저희 사무실에는 술은 없습니다. 혹시 저 유저분들이 저 잊으셨을까봐 장성규 아나운서 오늘 자중하는 모드로 방송 진행하기로 했다는 맞아. 저 오늘 진지충 모드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진지충 하고 있다는 모드요. 거죠? 진지충 설명충으로 갈게요. 네. 자, 그리고 누구 사진도 있네요. 사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합성 손석희 사진인가요? 선배가 버린 아나운서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또 계속 네. 이 사진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사진 같고요. 세상에. 리틀 장석희. 이게 언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회사에서 이 컨셉으로 우리가 매년 하는 사내 행사가 있잖아요. 네일 행사. 컨퍼런스라고 아, 하는데 예, 예. 그때 당시에 했었던 네, 이게 한 4년 된 제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또 언론인이시거든요. 우리 근데- 사진까지 똑같은 근데 걸로.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눈을 끼치고 있는데, 근데 항상 제가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약간, 예.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손 선배도 뭐 이에 대해서 직접 하신 언급이 있나요?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함구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둘이 또 맞아요. 이 사진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맞아요. 이거에 장성규 이렇게 아나운서하고 에피소드가 있죠. 조수혜 아나운서하고 네네. 같이 기사가 났었어요. 인터넷 매체에. 그렇죠? 맞아요. 11월 23일에 이게 영화 반드시 잡는다 시사회를 둘이 갔는데 그렇죠. 제목이 시크 포토 정성규 아내와 다정한 극장 나들이. 네, 이분이 저를 이제 성을 바꿨잖아요. 성도 바꿨고. 네, 성희롱했죠. 예. 그리고 이제 저 아내가 있는데 제가 영화 데뷔작이에요. 반드시 잡는다에 이제 카메오로 출연했는데 그래서 예. VIP 시사회 갔다가 조수희 아나운서가 그때 같이 회식이 있어서 가는 김에 얘도 좀 관심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라. 기사 날 거다 해가지고 세워줬어요. 간절히 원해서 제가 세워줬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 기사 이렇게 나가지고 제가 업무 이거를 취재를 안 하셨네요, 네. 이분이. 인스타에 올렸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분 잘렸다는 소문이 진짜요? 아니 진짜로 호되게 혼나고 뭐 난리 났었다고. 정말요? 그 기사 내려갔어요 이거. 그냥 기자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목 하나에 팩트가 2개가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다 틀린 거죠 뭐. 이 기사 봤나요? 조수혜 아나운서도? 저도 보고 진짜 당황스러웠는데 저희 행사가 있어서 간 거예요. 아우 차길씨님께서 장성규 아나운서 적절치 않은 단어 삼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자중하게 했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관심충. 재밌네요. 오늘 이거 밤새 할 수 없나요? 밤샘 토론으로 저희가 갈게요. 저 내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랑 이지은 앵커는 자연스럽게 살아가실 테니까. 1분 뉴스 해야 돼요. 또 1분 뉴스 하기 전까지 조수혜 아나운서는 아무 난리 났네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조수혜 아나운서 얘기 듣죠? 잠깐. 네. 그래요. 참을게요. 조수혜 아나운서가 원래 아침 뉴스를 또 계속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침 뉴스를 이제 제가 입사한 이후부터 한 2년 동안 쭉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대로 시간을 옮겼는데 어떤 부분이 좀 뭐 많이 다릅니까? 어떤 거 하던 게 더 좋던가요?
일단 처음에는 시차 적응을 좀 했고요. 원래 아침 뉴스 할 때는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서 예. 이제 점심시간쯤 퇴근하는 스케줄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반대로 돼서 점심시간쯤에 출근을 해서 11시에 퇴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생활 패턴을 좀 바꾸고 있죠. 예, 아침 뉴스를 한다는 게 지금 이정헌 부장 그리고 황남희 앵커 아침 뉴스 하고 있고 또 맞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송민교 아나운서가 또 들어갔죠. 아침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작가분들, PD분들 다 있는데 아침 뉴스를 진행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차피, 일찍 나와야 되죠. 예,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는 일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도 해치기 쉽고 네. 그랬죠. 지금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뭐 밤 뉴스를 하는 게 좀 늦게 퇴근을 하고 네. 공백이 6시부터 이제 또 11시까지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그쵸. 예. 지금 이제 그쵸 새벽에 일어나는 것보다 몸이 힘든 거는 좀 덜해졌는데 이제 친구들이 조금 없어지고 있어요. 아, 제가 늦게 퇴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만나면 그렇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걸로. 아나운서 팀은 확실히 좀 생활 패턴들이 다 제각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수혜만 해도 이제 늦게 끝나고 민교는 또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아. 그죠? 누구는 또 예능 가고 많이 다르죠.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아무래도 갑자기 말을 안 해주시는데요? 지금 지금 배고파진 것 같은데 제가 또 아니, 의기소침해졌어요. 댓글을 보고 약간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그래요? 재치왕 장성규. 그래요. 아, 좀 응원 메시지 네네. 아끼지 말고 보내주시면 장성규 아나운서가 좀 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그게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아나운서 팀이 스케줄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죠. 극히 제한적이다. 너무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까울 때는 있죠. 네. 맞아요. 장성규 아나운서 뭐 사실 네네. 저희 큰애가 많이 좋아하고 또 나올 때마다 반겨하는 거는 특히 또 아는 형님 이제 네네. 카메오로 나왔을 때 네. 그럴 때도 좋아하고 요즘 근데 굉장히 바쁘다면서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맡아서 하고 있죠. 그것뿐만이 맞습니다. 아니라. 네, 뭐 제가 JTBC 골프에서 뭐 매거진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또 최근에 JTBC 2 채널에서 쇼미 오빠라고. 그렇죠. 네, 제가 작년 예능 연말에 시작했죠. 첫 단독 MC로 이제 발탁이 돼서 감사하게 일하고 있고 또 아는 형님 어제도 녹화했는데 다음 주에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JTBC 3 채널에서 예. 정말 각 종목마다 정말 레전드이신 분들 그분들을 모셔놓고 또 토크하는 프로그램에 또 단독 MC로 이제 함께하게 돼서 다방면으로 좀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잖게. 아니, 근데 선배가 첫 메인 MC를 네. 맡게 되면 제가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쇼미 오빠를 저도 선배가 초대를 해주셔서 그럼요. 한번 출연을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또 불미스러운, 약간 당황스러운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저 아니에요? 있었어요? 네, 뭐 했죠? 해명할 기회를 맞아요. 주셨으면 있었길래. 하는. 저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이 기사 제목이 너무 자극적으로 나서 제가 그냥 예능이니까 장난식으로 워낙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조수혜 아나운서가. 그래서 혹시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본인이 아나운서 중에 전사 통틀어서 외모 순위가 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저희 K, M, S 네. 뭐 다 J 네. 다 포함해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그냥 재치 있게 받아주느라고 2위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기사 제목이 조수혜 아나운서 외모 순위 2위. 조수혜 아나운서 네. 전 채널 통틀어서 아나운서 외모 2위 이렇게 아.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이제 1등이라는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1등이라는 의미였다고요? 1등. 세계 챔피언. 정말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예,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됐군요. 네, 정말 소탈하고 겸손하고 항상 정말 겸손의 왕이에요. 진짜 그런 친구인데 오해가 있을까봐 좀 염려가 돼서 네, 밤잠을 설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저분들에게 미리 받았던 질문들이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좀 네.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끝내야지 될 것 같아요. 네네. 저 이진행 네. 앵커가 제가 물어볼까요? 예. 일단 공통적으로 JTBC 아나운서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하기에는 지금 약간 좀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촉박한가요? 같고 아나운서가 그리고 다 각자 다르잖아요. 하는 맞아요. 일이. 프로그램에 따라. 그러면 장성규 요거 있습니다. 장성규 아나운서 프리 선언 언제 하느냐.
이거는 프리성은 언제 하나요? 예, 굉장히 제가 이렇게 뭐 그런 말씀들을 좀 자주 해 주셔서 뭐 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냥 조수혜 아나운서도 알겠지만 짱TVC라는 제 인터넷 개인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제 인스타, SNS 팔로워가 100만 명이 되면 프리 선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SNS 회사와는 사람이 상의한 거고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예. 혼잣말 한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100만 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보통 100만 명이라고 하면 뭐 슈퍼주니어, 약간 뭐 엑소 그런 분들의 팔로워다 보니까 저는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100만 명이 된다면 저는 또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선배가 이렇게 SNS 네.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팔로잉 해달라. SNS를 좀 소셜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네네. 장성규 아나운서의 SNS를 좀 많이 사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돌려서 하시고 아니 전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참고로 올해 제 책이 나와요. 근데 우리 김필규 선배께서 베스트셀러 작가님 아니십니까? 여튼 저희 예.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정말 베스트셀러 됐으면 좋겠는데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정말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저도 좋은 길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겸손하시군요. 아닙니다. 아유, 그런 말씀 부족합니다. 일단 조수혜 아나운서 네. 마지막으로는 여기 뭐 할까요? 시우새끼에서 장성규 아나운서가 지어준 별명 선배 관종이에요? 이 별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제가 했던 발언이 있었는데 네. 선배가 이제 관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선배한테 붙여드린 별명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원래 관심 받기를 좋아했었는데 그걸 제가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몰래 이렇게 SNS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워낙 친한 후배다 보니까 처음에 혹시 선배 관종이세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뭔가 들킨 것 같아서 좀 불편했어요. 아니 어떻게 후배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고민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관심 받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인정하자. 그렇죠. 그리고 그냥 수면 위로 꺼내놓자. 그 용기를 내서 제가 SNS에 저는 관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제가 발견을 해드린 네, 거예요. 조수혜 아나운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불러서 비로소 꽃이 되었군요. 네, 정말. 그렇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정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최근에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장성규 아나운서 관련해서 뭐 어떤 유명인의 뭐 결혼식 사회를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또 나눌 수가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저희 가족들도 보고 있고 뭐 이래서 그러는데 일단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매주 불러주시면 안 돼요? 너무 좋네요. 말은 이렇게 하고 또 스케줄 시청자 바빠가지고 나오지도 여러분 못하면서. 네, 괜찮으신가요? 언제 기회 닿으면 매주 꼭 불러주시면. 정말 담소 나누고 싶고 한 분 한 분 이름도 불러드리고 싶고 막 인사하고 싶고 안부 나누고 싶은데 여튼 정말 우리 페이스북 팔로워분들 또 유튜브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수혜 아나운서도. 네, 소셜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서 정말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소셜 라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1분 뉴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고 싶다고 얘기했으니까 네네. 저희 그 신입 아나운서가 또 새로 맞아요. 새로우죠. 맞아요. 또 뉴스를 하게 되고 뉴스룸에서 또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언제 한번 봐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한번 또 같이 나오는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필규 선배 또 이지은 선배 우리 두 기자분들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제가 뵌 분들 가운데 거의 탑 1000 안에 드세요. 진짜 저희 굉장히 좋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장성규가 좋아하고 장성규 아나운서가 좋아하고 네. 또 형님 하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될 텐데 그 중에 1,000명 안에 든다는 거는 농담이고요. 너무 정말 지금 기분이 좋네요. 영광이네요. 뵌 분들 가운데 아이고, 정말 참. 성실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입니다. 뉴스룸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시간이니까 새해 네. 예, 얘기 소프라니까요? 좀 하는 네. 걸로 하죠. 네. 네. 자, 큰 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쿵하셨어.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러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It's 성규 타임.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네.
항상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라고. 예. 많이, 예, 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저기서 제재가 들어오고. 아유, 수고했습니다. 가혹행위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그럼 너무 황당했죠. 어떻게 탁한데 억하고 그렇게 막 이건 정말 조작이다 하는 걸 너무나 그때 느꼈죠.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거죠. 허위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뭐 정권에서 하는 이야기 또는 경찰에서 하는 이야기 믿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탁 한번 치고 싶었죠. 분명히 어떤 큰 고문,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렇지 않고 뭐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고 감추려는. 임기 중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 상태였는데 4월 달에 갑자기 또 호언을 하겠다 그럴 때 너무 어안이벙벙했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부자 독재가. 근데 우리 젊은 그 당시에 은행원들은 난리가 난 거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석구석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이 분노들은 어떤 도화선, 계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바로 호언선언이었고 호언선언에 더 이상 숨죽여서 살 수가 없다. 미사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공지사항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시민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 맞다.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고 설마 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진실로 아니면 정말 은폐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아마 계속 거리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한열 열사하고는 좀 남다른 인연이 있죠.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한열이는 조금 더 내성적이고 신중하고. 근데 이제 한열이 죽음 앞에서는 각오하고 조금 더 뜨겁게 좀 좌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섰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6월 10일 이후로는 시위대를 꽉 들이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터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학생회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깃발을 들고 명동성당 앞에 택시 운전사들이 경적을 주고 지나가고 또 일반 시민들이 버스에 있으면서 막 손을 들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한열 열사의 죽음 이후에는 그런 어떤 시민들, 기성세대들이 훨씬 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7층에서 8층에서 높은 빌딩에서 박수를 쳐준다던가. 그때 이제 시위대들이 막 또 흩어지고 도망다니고 절도 하고 할 때 누군가 모르겠어요. 누군가 모르겠는데 휴지를 던졌다고. 그래 휴지 두루마리 휴지가 막 떨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건물 떠지니까 저쪽 건물에 던지고 거기 이제 뭐 유행병처럼 막 걷는 거예요. 휴지를 막 눈물 닦으라고 학생들이.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를 모아줘서 생기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고생했던 우리 뭐 대학생들 또 우리 동료들 또 선배님들 정말 고생하셨고 그 깃털이 지금 또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청년들도 정답이었고 5.18 때 청년들도 정답이었고 4.19 때도 정답이었고 동학 때도 정답이었고 늘 그 시대의 청년들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에 맞설 때는 폭력의 두려움보다는 어려운 생각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